2017년 3회 전기기사 실기. 자, 9번부터 이어서 가봅니다. 다음은 고압 전동기의 100마력 미만을 사용하는 어느 수전 설비의 삼선 결선도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봐라. 명칭, 역할, 생략할 수 있는 부분 그랬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는 MOF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죠. 밑에 여기 단로기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단로기죠. 근데 이건 피레기용 단로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요거 생략은 요거 가능하죠. 요거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LA 피레기입니다. 그리고 데트시티는 영상 변류기, 우리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GR은 지락 계정기죠. 그리고 UVR 또는 UV 이것은 부족 전압 계정기, 트립 코일이고요. CB 차단기죠. 그리고 OCR은 오버커런트 과전류 계전기죠. 과전류 계전기. CT는 변류기. 그리고 V는 전압계. 그리고 여기 F는 퓨즈죠. 퓨즈. 그리고 전압계 PL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파일러 램프 표시등이죠. 표시등. 그리고 PT 계기용 변압기가 되고요. 전동기.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전력용 콘덴서가 붙어 있는 거죠. 즉 진상 콘덴서죠. 진상 콘덴서. 그래서 자,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MOF부터 보면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그래서 전력 양계를 위해서 PT와 CT를 한 탱크 안에 넣은 것이고요. 자, LA 이거는 피렉이죠. 이상 전압 내습 시에 대지로 방전하고 그 이어져 오는 속류를 차단한다. 자, 데트시티 영상 변류기고요. 영상 전류, 지락 전류를 검출해서 지락 계정기에 전달하고요. OB, CB 또는 OCB라고 주어지면 OCB는 유입 차단기죠. 계정기로부터 전달된 신호에 의해서 고장 전류를 얘는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자, OC는 요거 OCR 또는 OC죠. 과전류 계전기 설정값 이상 전류에 의해서 동작해서 차단기 트립 코일을 여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G는 GR 요거죠. 그래서 지락 계전기 또는 접지 계전기 검출된 지락 전류에 의해서 동작하고 차단기 트립 코일을 여자한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죠. 위 도면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요거였죠. 요거 피레기용 DS 피레기용 달러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진상 콘덴서를 설치하면 전압과 전류 파형의 왜곡을 확대하거나 고조파를 발생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상 콘덴서 전단에 우리가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죠. 그래서 제5고조파를 보통 제거하게 되는 것 직렬 리액터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죠. 10번 그림은 3상 4선식 전력량계 결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PTCT를 사용해서 미완성 부분의 결선도를 완성하라 그랬는데요. 이거 역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냥 번호끼리만 잘 이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지금 PT고요. 여기 CT가 있는데 PT는 지금 P1, 2, 3에다가 P0 이렇게 있죠. 그걸 여기 P1, 2, 3, P0에다가 그대로 번호대로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P1, P1 그렇죠?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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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그대로 이어주고요.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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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이렇게 이어주고 그다음 P0, P0 그대로 역시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뭐 1S, 1L, 2S, 2L, 3S, 4L 그대로 1S 여기 1S를 여기 1S 그 다음에 2S를 2S 이거는 사실상 뭐 해드리가 민망할 정도로 그냥 번호 맞추기죠. 3S가 3S 이렇게 해서 3S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L 여기 1L을 역시 1L 이쪽으로 가고요. 2L 여기죠. 2L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3L 역시 연결해주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접지 다 돼 있고요.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번호대로만 그대로 여러분들 연결해 주시면 되는 이건 문제라고 하기도 조금 힘들 정도로 그쵸 쉬운 문제죠. 점수를 주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11번 다음 기기의 명칭을 써봐라. 가공, 배전솔로,
사고의 대부분은 조류 및 수목에 의한 접촉, 강풍, 낙뢰에 의한 플래시오버 사고로서 이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고장 구간을 차단하고 사고점의 아크를 소멸시킨 뒤에 바로 재투입이 가능한 개폐 장치, 즉 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인 그런 고장에 의해서 바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시 재투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개폐 장치 뭡니까? 리클로저죠. 리클로저. 자, 또 두 번째, 이 개폐기는 전력 회사와 책임 분계점에 시설하고 보수 점검 시 전로를 개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무부하 상태에 개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만 보면 딱 달로기가 생각나야 되는데, 근데 여기 뒤에 걸 한번 보면 근래 이것 대신에 AS를 많이 사용하고 22.9계통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66km 이상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말이 없다면 달로기도 맞지만 66km 이상에서 뭘 쓴다고 그랬습니까? 선로 개폐기죠. LS 선로 개폐기. 그래서 요건 부부화 상태에 개폐한다 그러면 DS로 보이지만 요 조건 때문에 선로 개폐기라고 해주셔야죠. 12번 전압과 역률이 일정할 때 전력을 몇 퍼센트 증가시키면 전력 손실이 2배로 되는가. 이 전력과 전력 손실 이 관계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력 손실 다시 공식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3i 제곱 r이 되죠.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서 손실이 우리가 3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p를 루트 3v에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되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i 대신에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또 제곱을 해보면 여기 3제곱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제곱 이렇게 되죠. 거기에 이제 r이 붙었고요. 이거 약분돼 버리면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얘만 남게 되죠. 그런데 전압이라든가 역률 일정하고 당연히 저항도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전력 손실과 전력 사이에는 제곱의 얘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죠. 전력 손실은 전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력 손실과 전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변화된 것, 즉 예를 들어서 이 전력 손실이 어떤 변화된 그 값을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1L 그 다음에 얘랑 또 구분하기 위해서 아래 첨자 1을 써서 이렇게 즉 어떤 전력 손실과 전력과 이런 관계가 있으면 변화된 새로운 손실과 전력 사이에도 당연히 우리가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여기가 제곱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변화된 지금 전력 손실을 얘를 요거의 2배로 보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에 이제 EPL을 집어넣고요. 요거 P1 제곱 이렇게 한다면 자 이제 요 둘의 관계로부터 자 우리 분수식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으면 알죠? 얘랑 얘랑 곱하면 PL P1의 제곱이 되고요. 또 얘랑 얘랑 곱하면 EPL의 P제곱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PL 이렇게 서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양변의 루트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양변의 루트를 씌워주면 결국 새로운 얘가 전력이 되는 거죠. 전력은 기존 전력의 루트 2배. 아하, 전력 손실이 2배가 됐을 때 그때의 전력을 P1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원래 전력의 루트 2배가 된다. 즉 1.414뭐 이렇게 나가는 숫자죠. 그거 값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전력은 이 전력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했냐 그러면 1.4142배가 증가했지만 퍼센트로는 여기 그러니까 141.42%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증가했냐 그러면 41.42%가 증가 몇 퍼센트 증가했냐 그러면 41.42% 증가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 141.42% 증가했다 이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양이 41.42% 증가했을 때 값이 얼마냐 그러면 거기에 2를 더해서 1.4142를 곱한 값이 새롭게 증가된 양이 여러분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요거 배수가 되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100을 곱한 값 중에서 이만큼 41.42%가 증가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답은 41.42%, 두 자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수점 네 자리까지 계산해 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답은 요겁니다. 13번 수전 전압이 6000V고요. 배선 길이가 2km, 삼상 3서식절로 해서 1000kW의 늦은 역률 0.8짜리의 부하가 연결돼 있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한 선당 저항 R민 리액턴스는 킬로미터당 0.35옴과 0.45옴으로 하라. 그럼 여기 2km니까요. 일단 저항값은 여기에다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항 R은 여기다 2를 곱하면 0.6이 되겠고요. 리액턴스도 여기다 2를 곱하니까 0.85옴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송전단 전압에 대한 수전단 전압의 전압 강하 몇 볼트냐. 자, 전압 강하 공식이 있죠. 뭡니까? 송전단에서 수전단을 뺀 거죠. 뺀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루트 3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거는 뭐 외워야 됩니다. 새삼스럽게 증명할 수 없고요. 이거 뭐 필기 시간에 다 다뤘던 공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류는 또 뭡니까? 전류는 우리가 전력 루트 3v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i 대신에 역시 대입을 해서 이렇게 약분시킬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거 코사인도 나눠지고요. 이쪽 나눠져서 이 공식도 있죠. v에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전압과 전력이 주어지면 이 공식을 써야죠. 근데 여기에서는 수전 전압과 지금 전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 6000V 대입하고요. 전력이 역시 1000kg니까요. 1000 곱하기 10의 세제곱에 저항 0.6, 그 다음에 리액턴스 0.8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 0.8이니까 탄젠트는 뭡니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이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0.8이었고요. 사인 세타는 0.6인 거 아시죠? 또는 뭐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제곱을 해도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된 이 값을 구해보니까 200V가 나오네요. 답은 200V가 되죠. 2번 전압 강하율이 몇 %인지 써봐라. 자, 전압 강하율은 우리 전압 강하를 한 번 더 그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준 개념이죠. 그래서 전압 강하율은 여기 전압 강하를 한 번 더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준 거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 뭐 앞에서 계산되어 있는 전압 강하가 지금 여기 200이었죠. 또는 200이란 얘기는 송전단 전압이 6200이고요. 수전단을 뭐 6000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뭐 또는 뭐 요거 대신에 200을 넣어도 됩니다. 그것분에 이제 그거를 6000으로 나눠야죠.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3.33%가 되고요. 3번 전력 손실은 대략 몇 킬로와트인지를 써봐라. 자, 전력 손실 이거 앞에서 우리 문제에서도 살펴봤죠. 12번에서 살펴봤죠. 그것처럼 3i 제곱 아래서 그렇죠? i 대신에 p를 역시 루트 3v 코사인 세타로 i를 집어넣게 되면 제곱하면 이거 약분돼 버리죠. 약분되고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 제곱 그 다음에 r이 되죠. 이 공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p 대신에 1000kW니까요. 1000 곱하기 10의 세제곱 대입해서 제곱하고 저항 아까 0.6이었죠. 그러니까 0.8이었으니까 저항 0.6 대입하고요. 전압 수전단 전압 대입하면 됩니다. 6000의 제곱 그 다음에 역률 0.8이니까요. 0.8 이렇게 하고 킬로와트라고 우리가 킬로와트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해줘야죠. 계산해 보면 26.04. 자, 이거에 의해서 그대로 대입해준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4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전압 전류계법으로 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한 회로를 완성해 봐라 그랬네요. 지금 이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압원 그 다음에 여기 전류계 전압계 이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죠. 이 전류계는 저항과 직렬로 연결해서
이 내부를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저항과 직렬로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은 양단에 전압을 재야 되니까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구성해야죠. 어렵지 않은 회로죠. 전압원과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저항 측정 계산식, 이제 이걸 통해서 전류와 전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ohm의 법칙을 쓰면 되죠. 그래서 전압을 전류값으로 나눠주면 된다.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15번 사용전압이 380V인 삼상 직입기동 전동기 1.5kW 한 대, 3.7kW 두 대, 그리고 삼상의 15kW 기동기 사용 전동기 한 대, 15kW, 얘가 가장 크네요. 삼상의 또 전열기가 간선에 연결하였다. 이때 간선의 굵기, 간선의 과전류 차단기 용량을 주어진 표를 이용해서 구해보고요. 공사 방법은 A1과 PVC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그랬네요. 자, 간선의 굵기부터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여기 표 1에 보면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규약 전류값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떤 출력일 때 220V용에서는 어떤 전류가 흐를 것이다, 또 380V일 때는 어떤 전류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값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1.5kg짜리가 한 대고요, 3.7kg가 두 대, 15kg 이렇게 있기 때문에 1.5kg짜리 한 대, 그 다음에 3.7kg짜리 두 대, 그 다음에 15kg짜리 요거 한 대,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다는 곱하기 2를 해서 전체 전동기가 차지하는 전류를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것들을, 이거 한 대, 여기가 두 대, 여기가 하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4.21, 그 다음에 9.16이 지금 두 개가 사용되고요. 34.21 이렇게 해보니까 전동기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전류의 합을 계산해 보면 56.74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각각 사용되는 전류값, 여기 두 대니까 곱하기 2를, 아무튼 이 표 1에서 찾아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380V 전열기를 우리가 간선에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전류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전열기에 사용되는 전류는 전체 전력을 루트 3 V로 나눠주면 되겠죠. 뭐 전열기니까 역률은 1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계산한 값이 4.56A. 그래서 전동기와 전열기에서 사용되는 총 전류의 합은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전체 전류는 56.74에다가 4.56을 더해서 31.3이 나오네요. 그래서 표 2로 가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 사용 전류, 왜냐면 전동기와 전열기를 다 합한 값이 지금 61.3이니까요. 61.3, 그쵸? 52.6과 요거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요 값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사 방법은 지금 A1을 쓴다고 그랬죠. 공사 방법은 A1에 PVC 절연 전선을 쓰는 경우니까 여기 이 표에서 공사 방법 A1에 따라가서 여기 PVC에 해당되는, 즉 얘와 얘 교차하는 여기 25 스퀘어, 25mm짜리를 일단 선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 2를 보면서 전류는 이제 65.8란과 공사방법 A1의 PVC란의 그 교차점에 해당되는 25 스퀘어를 선정하는 것이 간선의 굵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일단 직입기동에서는 3.7kW짜리를 가장 큰 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 기동기 사용은 얼마입니까? 15kW짜리 기동기 사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큰 값인데, 일단 직입기동은 3.7에 기동기 사용은 15kW니까요. 여기 표로 가보면 직입기동은 3.7이니까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기동기 사용은 15니까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전동기의 총 와트 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전동기에서 우리가 배선용 차단기,
값을 여기서 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5짜리 2개 3.7 아니 1.5짜리 1대 3.7 2대 그 다음에 15kW 1대 이렇게 되니까 전동기가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를 보면 전동기 이제 킬로와트 수를 찾아보면요 1.5 하나 3.7짜리가 2개였죠 그리고 15kW 이렇게 했으니까 23.9kW를 지금 전동기가 사용하고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표로 가보면 지금 23.9kW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동기 킬로와트 수 총계 23.2와 30 요 사이니까 역시 이 30kW짜리 여기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직입 기동은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Y 델타 기동기 사용 있죠? 기동기 사용은 지금 요 라인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100이고요. 여기에서도 Y 델타 기동이고요. 위 칸이 직입 기동이니까 지금 기동기 사용은 요 아래 칸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뭐 여기로 해도 100이고 여기로 해도 100이네요. 그래서 이것과 여기를 선택해서 이거는 100A를 선정한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동기 총계가 이제 30kW 안에서 기동기 사용 15kW 안과의 교차점인 100A를 선정한다. 그래서 100A를 답으로 해주면 되겠죠. 16번 주택의 콘센트의 표준적인 설치 수를 구해보는데 내선 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뭐 단순 암기인데 처음 나온 문제긴 하죠. 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익혀두신다 생각하시고요. 자 방의 크기가 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5에서 10 10에서 15, 10에서 20 그리고 부엌 이렇게 돼 있는데요. 5 미만일 때는 1개 또 5에서 10 미만일 때는 2개 그리고 10에서 15, 15에서 20 이럴 때 콘센트 수를 각각 여기는 3개씩 한다는 거죠. 3개씩 기억하시고요. 부엌은 2개 이것이 표준적인 설치 수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하나 익혀두시고요. 17번 그림 1과 같은 타임 차트를 보고 물음에 답해봐라 그랬네요. 자, 이 타임 차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x1, x2를 지금 입력으로 하고 얘가 출력이라고 했을 때 자 봅시다. x1이 지금 입력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a가 바로 뜨네요. x1 입력이 들어가면 x1에 따라서 a도 그대로 가는데 x2가 입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또 가만히 보면 x1이 멈추면 a도 멈추었다가 이번에 x2가 입력이 들어오면 b도 그대로 따라가는데 거기에 x1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대로 x2를 따라가는 출력이 b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x1이 나오면 a도 나오는데 x2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쭉 간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x2가 들어오게 되면 b가 역시 출력이 나오는데 x1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쭉 x2를 따라간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1번보다도 2번과 3번을 먼저 풀고 우리가 그리는 것이 낫기 때문에 먼저 진리표부터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지금 둘 다 00 입력이 없을 때에는 A와 B 아무런 역시 출력이 나타나지 않죠. 요거 타임 차트를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1에 입력이 오면 무조건 A는 X1의 입력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1이 됩니다. 얘가 1이든 0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X1이 입력된 상황이라면 B는 X2의 영향을 받지가 않는다는 거죠. 요거 있든 없든 있든 영향을 받지 않고요. 무조건 여기가 있으면 얘는 0이 된다. 이런 의미고요.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자 X2의 입력이 들어오면 얘는 B는 요 입력을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A라고 하는 것은 지금 X1이 뭐 있든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요거의 반대가 되는 그렇죠? X2의 반대가 되는 0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값과 지금 이것이 동일한 값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둘 다 1인 상황은 여기에서 주어져 있지 않죠. X1과 X2가
지금 동시에 입력이 되는 상황은 주어져 있지 않죠. 즉 여기가 11인 경우는 지금 동시에 주어진 경우는 없죠. x1이 먼저 입력되거나 x2가 먼저 입력되거나 이런 상황만 주어지니까 따로 진리표는 여기까지 주어진 거고요. 다음 이제 우리가 논리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결국 A라고 하는 이 출력은 지금 가만히 보시면 x1을 그대로 따라가죠. A라고 하는 출력은 x1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또한 x2에는 영향을 받지가 않고요. 여기 b가 0이면 그쵸? b의 반대가 되는 상황이 늘 a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b의 부정이 여기에 와야 됩니다. 즉 a라고 하는 것은 늘 x를 따라가지만 또 여기 b의 늘 반대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얘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x2에 관해서는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b라고 하는 출력은 얘는 x2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x1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봐야죠. 오히려 여기 a 값에 그렇죠? a 값이 없을 때 그러니까 a의 부정이 AND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논리식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다시 이제 1번으로 가서 이제 논리회로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그려본다면 다시 한번 논리식을 한번 써보면 얘는 x1에 여기 b의 영향을 안 받는 b의 즉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b라고 하는 것은 x2와 같이 가되 얘하고는 관련 없고 a에 바가 와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결국 x가 x1과 b의 부정이 AND가 되는 거죠. x1이 있고요. b의 부정이 와야 되니까 여기 부정 표시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끌어오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 이렇게 끌어와서 x1에다가 이렇게 AND를 시켜주면 되고요. 그래서 a의 출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b도 뭡니까? b의 결과도 x2와 a의 부정이죠. 그러니까 요 a의 값을 하나를 그렇죠? 부정 이렇게 not를 시켜서 요걸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논리회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또는 뭐 책하고 좀 다른가요? 이것도 맞고요. 책과 동일합니다. 책과처럼 뭐 그려보면 not를 뭐 이쪽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쪽에 적용해서 이쪽에다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여기 점 꼭 찍어야죠. not를 이쪽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준 거 두 개 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요것도 맞고요. 책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죠. 18번 전압이 30V고요. 여기가 30V란 얘기죠. 저항이 4ohm이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3ohm이다. 이 회로에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해서 종합 역류를 1로 하려는 경우에 콘덴서의 용량 리액턴스는 몇 ohm이냐 물었죠. 지금 이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 회로라고 할 수 있죠. 뭐 전동기 보아 이렇게 달았을 때 거기에서 저항과 당연히 거기에서는 지상 우리 L 성분이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가 들어있게 되는데 그거의 역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때 여기에다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콘덴서를 연결하게 된다. 지금 그런 의미죠. 사실 이 역률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럴 때 이때의 이 용량성 리액턴스 지금 그렇다면 여기 오메가 C분의 2를 구하라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어차피 결론을 외워서 풀어야 되겠지만 나오게 된 배경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병렬일 때 우리 어드미턴스를 이용해 주는 게 좋죠. 여기에서의 어드미턴스는 지금 R 플러스 얘가 J 오메가 L이 되고요. 그것분의 1이고요. 병렬일 때는 그렇죠? 요거에 역시 어드미턴스인 J 오메가 C를 이제 더해 주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의 어드미턴스를 이용해서 지금 역률이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진이 일어나서 허수부가 0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기 분자 분모에다가 지금 이거에 공액복소수 즉 R-J 오메가 L을 지금 분자 분모에 이렇게 곱해서 분모에도 곱하고요. 분자에도 곱해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요것을 즉 분모에 실수화를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
허수부와 실수부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분자 분모에 곱해서 정리를 한 거에서 공진이 일어난다. 즉 역률이 1이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이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오메가 C와 얘하고 설이 같으면 되겠죠. 오메가 C와 이 부분이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오메가 C분의 1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역수를 이제 취해주게 되면 그쵸?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죠. 그래서 역수를 취한 이 값이 바로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용량 리액턴스니까 저항이 지금 4였고요. 지금 3오음은 이 오메가 L을 3으로 보면 되죠. 여기다가 3 대입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4를 대입해서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3과 4의 제곱, 3의 제곱 계산한 값이 용량 리액턴스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결국 사실상 암기하다시피 하죠. 여러분들 이 과정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과정 이해해서 생각해 주셔도 됐고요. 여기 오메가 C분의 1이 즉 요거로부터 나온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메가 C분의 1이 오메가 L분의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18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